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3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오늘은 역술인들을 찾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얘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최근 가장 중국과 관련해 핫한 뉴스였던 저윤캉 전 중앙정법위서기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낮은 형량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사형까지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우선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에서는 세계의 재판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윤캉 전 중앙정법위서기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긴 하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거는 바로 중국의 최고 지도부다. 예, 13억 명 중에 9명 안에 들어간다는. 9명, 이제 7명. 이제 7명인가. 예.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별따기죠. 예. 그런데 그동안은 뭐냐면 어떤 불문율이 있었냐 하면은 아무리 잘못해도 정치국 상무위원만 지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어떤 종류의 형사처벌도 없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4인방 있지 않습니까? 문화혁명을 주도했다는 4인방. 예. 그게 이제 4인방 재판이 훨씬 큰 충격을 주긴 했죠. 예. 그런데 그때는 마오쩌둥의 부인 강청 있지 않습니까? 장칭. 예. 장칭도 사실은 정치국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저윤캉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는 거는 정치국 상무위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선례를 남긴 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재판에 이번 판결이 이제 큰 의미인데.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형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구 차장 생각에는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저는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건 제 생각과는 별개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급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뇌물죄만으로도 사형 집행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렇죠. 원래 비리 규모는 한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뇌물을 얼마 받았느냐? 우리 돈으로 232억 원을 받았다. 17조 원하고는 큰 차이가 나네요. 큰 차이가 나죠. 예. 그래도 232억 원이다. 이 정도 같아도 하급 공무원들 같으면 사형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다는 걸 갖다가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 중국 최고 지도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장점인 전 국가주석하고 이른바 원로들이 이제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좀 쉽게 말해서 누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밀어붙이면은 이 반대파가 이제 한데 이제 뭡니까?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반발할 수 있다. 그렇죠.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두는 게 효과가 있다. 뭐냐 하면 지금 해외로 도피한 사실 공산당 간부들은 많이 잡아오거든요. 지금 송환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런 송환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상징적인 효과. 그 해외로 도망친 관리들한테 그래도 안 죽인다. 너희들도 안 이런 신호를 갖다 주죠. 극형은 피할 수 있다. 그렇죠.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이제 이 비공개 재판은 5월 22일 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는 6월 11일 날 했고 그래서 요 기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개파간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무기징역 정도면은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윤캉은 무기징역이면은 그 중간에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시일이 지난다는 것은 한 10년 이상 되면은 10년 이상 된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병보수로 풀어줍니다. 그 한국에서는 많잖아요. 건강은 금방 악화되던데요. 감옥에 갇히기만 하면 높은 사람들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뭐가 다르냐 하면 친천교도소라고 그 고위 간부들만 들어가는 그런 교도소가 있어가지고요. 옷도 죄수복을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옷 입고요. 그다음에 하루 3끼 식사도 이제 아주 각별하게 챙겨주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휴대전화도 그 고위 간부들을 위한 휴대전화도 별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건 거의 메르스 격리 수준의 감옥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점에서는 우리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겠나요? 아하. 어쨌건 네. 이렇게 쉽게 풀려나지 않고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빨라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번에 그 정변 모의를 했다는 게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인방이라고 해가지고 예. 조윤캉, 뽀실라이, 그다음에 시차이호, 그다음에 링지화 이렇게 4명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뽀실라이는 무기징역 받았죠. 이번에 예. 조윤캉 무기징역 받았죠. 예. 그다음에 시차이호는 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 예. 이분만이 지금 사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예. 여기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요? 헛소리를 예. 자꾸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공개 재판은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저윤캉 전 서기가 그 재판을 받을 때 백발의 풀 죽은 모습이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치는 상징성이 많은데요. 예. 그 최고 지도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를테면 지도자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예. 그 입장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시 권력 서열에 따라서 그걸 갖다 잘 지키죠. 순서대로 들어오고. 또 이른바 흑발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흑발이 검은 머리라는 뜻이죠. 예. 조윤캉 서기가 이번에 재판받는 사진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흰머리 그 완전 백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것은 아마 염색약을 쓰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아주 백발이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실각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좀 사람다워 보인다. 그동안에 뭐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새카맣게 예. 나온 게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전 지도부하고 달리 흰머리를 갖다가 선보이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봐야 좀 되나요? 자연스럽다고 예. 봐야죠. 그 왕양 부총리라든가 후추나 광동승 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를테면 염색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장점인 전 주석도 그렇고 뭐 후진타오 전 주석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순 많은 까만 머리를 쫙 넘겨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의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왜 염색을 하느냐 하면은 이 검은 머리 같은 경우는 젊고 연부역강하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염색을 하는데 이게 또 반드시 검은 머리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예. 이 중앙판공청이나 국문판공청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을 위한 이발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은 뭐 2명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담 이발사가 2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예. 정치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써야지. 사실 그 이발사라는 게 얼마나 지도자의 안전에 예, 바로 옆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니까. 예, 예. 근데 참 이번 저윤캉 재판 판결문에 역술인이 나오는데 뭐 역술인에게 극비 자료를 넘겨줬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그동안에 조영캉 전 서기가 이제 국가 기밀을 넘겨주었다. 뭐 어디다 넘겨주었느냐, 무슨 내용이냐 이게 그동안에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그래서 혹시 북한에다가 넘겨준 거 아니냐. 그래서 장성택 노동당 중앙부장이 그 행정부장이 죽은 것도 조윤캉이 이제 기밀을 넘겨줘서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한때.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가기밀 문건이 모두 6건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중에 극비 문건이 5건, 비밀 문건이 1건인데 이걸 역술인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역술인이요? 정치는 역술인. 역술인한테 예. 넘겨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출신의 그 유명 역술인입니다. 이름이 차오융정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기공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공이라는 거는 이제 치궁이라는 거는 예. 중국의 단전호흡이다. 뭐 이렇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니까 무슨 극비 문건인지 내용이 뭔지 그러면 왜 또 역술인이 이걸 받았는지 이걸 받아서 그 사람은 또 어디다 넘겼는지 이게 또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거는 다 이를테면 판결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혹만
쌓이는 상태. 그러면은 그 극비 문건의 정작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알려진 게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예. 국가기밀 누설죄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을 갖다가 선고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무기징역인데 예. 세 건이 걸렸거든요. 하나는 징역 4년, 하나는 징역 5년, 하나는 무기징역 이렇게 됐는데 그래 뇌물 받은 거는 무기징역이 됐는데 예. 국가기밀 누설죄는 4년형을 받았어요. 참 어떤 내용이길래 역술행에 남겨졌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역술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도 체포됐나요? 예. 이분은 이제 뭐냐면 지금 2013년에 예. 사실은 그 조윤캉 이제 석이 돼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람 대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신병은 중국 당국에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당국에서 이제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번 재판에서도 이제 영상으로 내가 조윤캉 석이로부터 이런 극비 문건을 받았다. 이런 걸 갖다 폭로하는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이걸 어디다 썼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는가. 이분도 뭔가 비리는 걸렸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근데 그 역술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고 대체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예, 먼저 이 사람의 출신 배경부터 살펴보면은요. 원래 그 산둥성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호구지책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제 그 7남매라 그래요. 7남매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9 식구가 이제 신장으로 예.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신장에서 제일 그 유명한 대학인 신장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 학교 졸업하고는 뭐 이런 공산당 학교 교사, 출판사 편집자 이걸 지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치궁 그러니까 예. 기공 바람이 막 불었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한때 약간 좀 들어봤는데.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한 10년간 이제 이 열풍이 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더라. 근데 이제 무슨 능력이냐? 예. 어떤 사람이든 사진을 보면은 예. 아니면 그 사람의 명함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오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보면은 10초 정도 5초 예. 내지 10초 사이에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예. 얘기를 하고 미래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던 물건만 봐도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초능력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의사도 못 고치는 불치병도 고쳤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그러다 보니까 신장의 3대 신선이다. 그런 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믿나 보죠. 그런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예. 나름대로 내공이 있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사람 이름 유명세를 탄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왜 2000년 하계 올림픽 아시죠? 예. 2000년 하계 올림픽 어디서 열렸죠? 시드니였나요? 시드니였죠. 예. 그때 뭐냐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베이징하고 시드니가 막판에 붙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 예. 45대 43으로 예. 제 기억으로는 2표 차로 시드니가 이겼어요. 예. 그때 이제 그것이 결정된 게 93년인데 예. 그 1년 전에 이 역술가는 이번에는 베이징이 진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베이징에서 유치를 하면 예. 우리가 올림픽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갖다 뭘 딸 것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터 또 1년 돈이 전에 걸린 다 돈이 걸린 예. 일이죠. 그 1년 전에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좀 안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베이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비즈니스에 많이 돈을 쏟아붓지 않았던 기업에서는 야, 이 역술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됐겠네요.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홍콩의 억만장자, 예. 홍콩의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 역술인이 공개적으로 7일 안에 저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건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막연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예. 이런 사례들이 몇 사례가 있는 거죠. 있었군요. 몇 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홍콩의 그 억만장자는 정말 고맙다 하면서 1997년에 홍콩의 그 세계 명사 건강 컨설팅 클럽이라는 무슨 모임을 갖다가 이 역술인이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그
모임이 회비가 미화 80만 달러거든요. 와, 그럼 그때부터는 거의 뭐 이 역술인은 그냥 역술인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클럽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되는 사업가가 거네요.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또 이게 뭐냐면 1998년에 보면은 인민일보 주임 기자인가요? 그 유명 언론인이 예. 이 사람에 대해서 긴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해가지고 이 책을 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점치고 예언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고 또 그 뒤에 본격적으로 정말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 전 간부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일 먼저 연결된 것이 그 시노팩이라든가 페트로차이나 같은 에너지 관련 예? 석유 관련 기업의 고위 간부들하고 알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석유 관련된 그 구형 기업들의 고위 간부들이 역술인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일이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창성 간부들하고 알게 돼가지고 여기도 또 이권이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석유 관련 국영 기업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석유 채굴권 같은 걸 갖다가 이 역술인 쪽에서 이 역술인이 석유 채굴권을 갖다 얻은 거예요. 예. 또 이제 서창성 간부들하고 잘 아니까 이제는 뭐냐면 서창성에서 여러 가지 아주 대형 부동산 뭘 짓겠다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개발권을 갖다 이 역술인이 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03년에 그 베이징에다가 그 니엔다이 한자로 쓰면 그 연대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사업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이름은 들어봤죠. 예. 전통 그 주택이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된 사각형으로 된 북경의 그 베이징의 전통 건축 양식인데 그게 의외로 비싸요. 의외는 아니고 실제로 봐도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죠.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역술인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그 호하이라고 있거든요. 호하이라고 인공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남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남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호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베이징 도심에 있는 거기에 호하이 부근에 그 사업원을 1억 원 넘게 주고 삽니다.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을 주고. 와, 그렇게 비싼가요? 그렇게 비싸죠. 아니, 어떤 건물이 그래서 참. 그래서 200억 원을 주고 사가지고 그걸 갖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5성급 호텔 아주 어리어리한 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상담도 받아주고 또 높은 사람 오면 쪼용캉 이런 사람 오면 안마도 해주고 또 이제 건강도 챙겨주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고 그랬죠. 결국은 역술인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연주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석유 채굴권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권을 챙긴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포브스가 선정하는 중국 부자 저거는 내하고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용캉 석유하고는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된 건가요? 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인연인데요. 조용캉 같은 경우는 스촨성 서기를 했거든요. 그 서기 시절에 원래 부인이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이가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누구 하고 하느냐 하면은 CCTV 기자하고 합니다. 구경에. 그 말도 CCTV. 많았던. 그런데 여기가 28살 연하죠. 그 조용캉은 1942년생이고 요 부인은 19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8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조용캉은 첫째 부인하고 아들이 2명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업가로 있으면서 아버지 대리인해서 이번에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애를 먹은 친구인데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석유 관련 국영 기업 재단이었고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비리 사건하고 전혀 뭐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갖다가 일부러 죽였을 거다.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소문이 많았다는 그래서 소문이죠.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생모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역술인이 그 사정을 알고 그 둘째 아들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갖다 많이 도와주는 거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관계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용캉이 그걸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 자기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아하. 아, 당신 참 수고 많다, 고생이 많다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는 거죠. 그럼 저우융캉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 역술인도 뭐 엄청난 그 줄을 잡았으니 굉장히 잘 나갔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조윤캉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이제 공안부장이 되고 예. 2007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서 중앙정법위 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윤캉이 잘 나갈 때는 이 역술인도 사업이 잘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조윤캉이 2012년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을 물러나지 않습니까? 예. 현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 또 사업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2013년 7월 예. 그때 역술인 사업체도 문을 닫고 이 사람도 대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역술인이 그러면은 인맥이 저우융캉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실제로도 많이 파워가 컸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고 아까 예. 말한 그 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거기 이제 4층짜리 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챙기는 고위 간부들도 오고 또 고위 간부들을 만나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오고 또 이런저런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오고 해서 뭐 인산인을 그러면 이 역술인이 결국은 그 사업원 개조한 그 건물에서 결국은 로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었겠네요. 뭐 로비, 그렇다고 봐야 청탁. 되겠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그 성장급 부장급 고위 간부 얼마 예. 되지 않는데 예. 이 사람은 자기가 600명 정도 우와.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건강도 챙겨주고 관상도 봐주고 예. 예를 들어서 점도 쳐주고 예. 뭐 미래도 예언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윤캉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법위 서기라는 게 이제 뭐 경찰, 검찰, 정보를 총괄하는 그런 예. 엄청난 자리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조윤캉이 역시 가장 큰 후원자이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신세를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1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 출판기 인사가 이적 표현물을 출판했다 그래요. 뭐 이런 그 하여튼 뭐가 그 이른바 뭐 안 좋은 책을 갖다가 냈다가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동분서주를 하는데 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이 역술인을 갖다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기 인사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로 거기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중앙정법위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 뭐 이런 일이 걸렸는데 아, 당신들이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시오. 뚝딱뚝딱 해서 그냥 딱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진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출판기 인사는 특히 한 풀의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을 처리했고 이래서 예. 아주 깊은 이제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역술인을 이 출판기 인사가 2013년에 만나게 됩니다. 대만에서. 아, 그때는 이미 이 역술인 차오용정 이 네. 사람은 끈떨어진 뒤에. 끈떨어진 예. 뒤인데 그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아하. 외부에 알려지지 예,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출판기 인사는 이제 그동안 신세 진 것도 고맙고 하니까 얘를 대접을 해줬는데 아, 2년 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인생이란 게 헛된 거다. 아, 그 역술인이 자기 인생은 좀 몰랐나 보네요. 그래서 그냥 예. 너무 풀이 죽어가지고 뭐 모든 게 헛되다. 이게 무슨 성경 구절 같은데 그런 얘기를 예.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은 식으로. 이제 피신 예. 이런 일이 걸려가지고 피신한 상태였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국의 공산당 그 고위 간부들이 다 이 역술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원래 공산당은 그 종교나 미신 같은 거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술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럴 수가 있나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역술인만이 아니고 예. 고위 간부들 같은 경우가 기공대사, 뭐 역술인하고 예. 굉장히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왕린이라고 예. 하는 그 역술인이자 이제 기공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 예. 지금 현재 홍콩으로 도망을 가 있어요. 근데 예. 이 고위 간부, 예.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 뭐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 예. 이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아주 친분이 있는 이런 기공 대사가 있고요. 예. 이 이제 왕린을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비리로 낙마한 전 광동 스님 정엽 주석이라든가 예. 또 전 철도부장이 있습니다. 류저진이라는 예, 분이 예. 있는데 이분은 뭐 또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 엄청난 비리인데
이분은 뭐냐면은 그 엄청난 비리로 걸려들어서 지금 이번에 사형 집행 유예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이 왕린이 정해준 길이래만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뇌물을 갖다가 저기 마구잡이로 받으면 걸린다 해가지고. 참 웃지 못할 일이네요. 결국 걸렸네요. 결국은 걸렸습니다. 예, 예. 아마 뭐 운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그러면은 이런 역술인들은 그러면은 뇌물 받을 날을 태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점값을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한 번 올 때마다 얼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권을 이권이 예. 걸렸지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채로 5만 원, 3만 원 받을 처지는 아니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리춘청이라고 여기도 예. 이제 이 조용康서기의 아주 최측근인데 예. 이분도 산성 전 부석이었는데 여기도 자기 아버지 묘 옮기는데 예. 20억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와. 그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점이나 풍수, 관상 예. 이런 걸 갖다 금지하고 있는데 예. 현실은 예. 조용康같은 그 최고의 간부들도 역술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참 신기해요. 그죠? 어떤 심리에서 그럴까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주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예.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다른 내 능력도 있지만 그 내 능력 밖에 그 누군가의 힘을 갖다가 예. 뭔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정부패관리협회는 항상 역술인이 있다. 아하. 그죠? 이런 게 있고. 예. 모르겠어요. 또 이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쁜 일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액땜으로 예. 일종의 보험 심리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 간부들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때 이 역술인들이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이 돈 세탁 심부름을 갖다가 역술인이 중간에 껴서 하기도 하고. 예. 이거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당 간부들이 이런 뭐 기공대사라든가 이런데 이제 연연해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중국 내부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부차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중국 내부는 잘 모르겠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 또 우리도 뭐 워낙 하긴 우리도 많이 찾아들 다닌다고 하는데 혹시 홍 선배는 역술인이나 이런 어떤 점집 이런 데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예. 저번에 보니까 관상 전문가를 우연히 어떤 자리에 예. 갔다 만났는데 계속 저보고 1년 전까지 계속 안 좋았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일이 좀 풀린다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그런데 뭐 예, 앞으로 좀 친하게. 근데 뭐 근데 말을 하니까 신경을 쓰이기는 쓰이더라고요, 그게. 아하. 그게 문제는 안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 우연히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합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만나려는 사람이 또 관상 전문가하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는데 자꾸 제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신경이 쓰이기는 쓰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은 없고 사실 저는 뭐 인터넷에서 그 흔하게 나오는 무슨 성격 분석, 뭐 혈액형별, 뭐 별자리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한 국가에 더군다나 중국같이 큰 나라에서 무언가를 결정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술인에게 의존한다. 이거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중국이 전통적으로 원래 역술 자체가 중국이 원조격이잖아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좀 역술인들이 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좀 친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진시황부터 너무 옛날인데요. 그죠? 예. 그다음 예. 당나라 태종, 뭐 옹정 황제 이런 하긴 뭐 갑골 문자 자체가 뭐 이렇게 점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렇죠. 정말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청나라 옹정 황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일 열심히 하는 황제로 알고 있는데 그 왜 책도 뭐 반역의 책, 그 반역자랑 서신 주고받은 그 황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뭐냐면은 불로장생약이라는 걸 먹고 결국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태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은 중독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 수은 중독이요? 수은 중독이라는 게 그게 바로 불로장생약. 아이고만이나. 예,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황제들도 마찬가지고 역시 불로장생 예. 이런 데 사람이 혹해가지고 그냥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제 높은 사람들도 예. 이제 매살은 불효턴턴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하지만 또 여기 누가 와가지고 뭐 결국 불로장생을 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미 권력이 많은데 더 누리고 거기에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 선배 무슨 주제로 할까요? 오늘 기공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중국 무술 언제 한번 그런 아이템도 중국 무술 좋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하시죠. 예. 예,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하셨어요.